네, 그럼 한번 이제 진동 제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지우고 이제 17번째가 되겠죠. 17번째. 7번째고,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적어놓고 우리가 뭘 하는지는, 그죠? 요거에 대한 딱 요렇게 진동 제어한다 그래. 진동 제어. 이제 진동 제어. 진동 제어 측면에서 볼 거고, 그 다음이 결국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하중이 이제 하모닉 모션으로 가진했을 때 내가 이 구조물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이 구조물이 있으면 이렇게 질량이 있고 감쇄 있고 강성이 있고 이 텀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죠. 어떤 구조물을.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 뭐를 줄여요? t가 UST에 제로에 RT에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게 얻어졌고, RT가 UST 제로분의 U 제로. 그래서 이렇게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제곱, 요거를 적어놔야 좀 바로바로 보면서 이해가 될 테니까 적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적어 놓으면 베타는 오메가의 오메가 n. 그래서 이 오메가 n은 결국 루트 n분의 k죠. 즉 고유 진동수. 그러면 좀 너무 두꺼워진 것 같아서 해서 보면 이제 그려볼 거예요. 뭘 그려볼 거냐? 쫙 놓고 그쵸?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 놓은 요 RD랑 요런 거 응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다면 아마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재밌더라고요. 전 이 부분도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당연히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이게 뭔지 그랬다가 점점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개념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겠네. 그림을 제가 잘 그리고 싶어도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자세한 거는 그 교재 같은 거를 책 같은 거를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되고 다시 감쇄가 크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쇄비가 100%일 때라고 하고, 그죠? 이게 결국 감쇄비가 100%라는 거는 진동하지 않을 때죠. 결국 이럴 때는 여기가 감쇄비가 0.7일 때. X축이 뭐예요? X축이 베타. 즉 오메가의 오메가 n으로 나는. 즉 외부에서 가진하는 것과 고유진동수. 이 고유진동수는 구조물이 어떻게 움직이냐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축이 말하는 거고, Y축이 RT, 동적 증폭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알 수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만약에 이 보라 색깔이 있는 게 뭐라 그럴까요? 얘가 뭐 5였다. 동적 증폭이. 그럼 얘 감쇄비 본 거예요? 감쇄비? 여기서 0.1 10%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쵸? 왜냐면 증폭이 어느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공진시일 때 이게 1이라고 해요. 1. 여기 밑이. 즉 베타가 1이라는 거는 오메가랑 오메가 n이 같을 때죠. 이때는 공진시 응답이니까 1일 때 생각해보면 얼만큼 증폭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공진시 응답에서 이 감쇄비분의 1만큼, 그러니까 10%면 0.1에 0.2분의 1이니까 5배만큼 증폭되겠죠? 그쵸?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요거가 또한 감쇄비가 뭐 0.15다 15%였다 하면은 0.3분의 1이니까 한 뭐 대략적으로 뭐 한 3. 얼마 증폭됐을 거고, 대략적으로 딱 보고선 요거가 만약에 감쇄비가 20%였다. 그쵸? 감쇄비가 20%였다라고 하면 얼마큼 증폭돼요? 0.4분의 1이니까 한 2.5배만큼 증폭됐겠다 라는 거 정도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오메가죠. 그죠? 외부에서 가진하는 것과 관련된 가진 진동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은 이 파이를 오메가로 나누면 그냥 t가 되죠? 즉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어떤 주기 함수로 이렇게 가진하고 있다고요. 근데 오메가가 크면 빠르게 가진하고 있고, 오메가가 작으면 느리게 가진하고 있고, 이런 의미죠. 사실은. 그죠? 일종의 오메가가 있다는 거는 결국 저거 보시면 결국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쵸? 사인 오메가 t 결국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주기가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눈 게 주기가 되고 t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진할 때 결국은 그 b가 관련되고, 그러면 여기 색깔을 다른 색으로, 지금부터 이제 공감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요쪽 보겠습니다. 요쪽 이쪽 어떻게 되죠? 이쪽은 베타가 1보다 엄청 작을 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n이 1 기준으로 좀 작을 때, 그죠? 작을 때죠? 그러면 가진하는 진동수가 작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주기로 얘기하면 가진 주기가 훨씬 길다는 거죠. 고유 주기보다. 그 말은 천천히 가진할 때. 그죠? 천천히 가진합니다. 천천히. 즉 천천히 가진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 1로 가죠. 동적 증폭이. 그 말은 요 1이라는 게 뭐예요? 정적인 응답 대비해서 몇 배 증폭했냐가 동적 응답이 RD인데, 결국 정화중에 대한 응답과 비슷하게 흘러가죠. 수렴하죠. 1로. 그게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외부에서 가진하는 거를 천천히 가진한다고 하면 동적 효과가 없고 정화중으로 천천히 가진한 것과 민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쭉 천천히 가진한다. 그러면 RD를 살펴보자고. RD가 어떻게 되냐면 베타가 굉장히 작죠. 그쵸? 베타가 굉장히 작으니까 결국 RD가 뭐가 돼요? 결국 1.0으로 수렴하죠.
수렴하면 응답 U는 동적인 응답은 결국 정적인 응답과 비슷해지고 정적인 응답은 어떻게 돼요? K분의 P0죠. 이렇게 되죠? 응답 자체가 어떻게 돼요? 뭐에 가까워져요? 어떤 함수로? 천천히 가진할 땐 K분의 P0가 된다고요. 동적인 최대 응답이. 왜냐면 동적인 최대 응답이 정적인 최대 응답과 비슷해지니까. 어떨 때? 천천히 가진할 때 외부에서. 그러면 여기서 P0는 외부 가진하는 하중이죠. 외력이죠. 외력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그쵸? 여기는 언컨트롤입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이 P0 값은 외부에서 오는 외력을, 그쵸? 사실 진동제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외부에서 오는 하중 자체를 가진원을 없애버리면 제일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쵸? 제일 좋은 거는 외부에서 뭐가 막 진동하고 있다. 그거를 없애버린다. 그게 진동제에서 제일 좋겠죠? 저희가 진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하려면 그 가진원을 없앤다. 그게 제일 베스트 방법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외부에서 그런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자동차가 계속 지나다닌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에 얘는 언컨트롤. 그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뭐를 제어할 수 있어요? 시스템은 강성이죠, 이 녀석. 그쵸?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역.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요 영역. 천천히 가진한다라고 했을 때 뭐에 비해서? 건물, 내가 스스로, 구조물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고유 진동수에 비해서 굉장히 천천히 가진할 때 정화중에 가까워지고, 이럴 때 우리가 동적인 응답을 줄이는 진동 제어를 하는 방법에는 뭐를 보강하는 게 좋아요? 강성 보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강성 보강. 그죠?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외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K 값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스티프니스를 키우는 게 뭐에 좋다고요? 요 U0 동적인 응답을 줄이는데 좋다고요. 여기 문제 없죠? 그쵸? 여기 문제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죠? 문제 없죠? 네. 이 지우는 이유는 자리가 없어서 계속 이 자리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우는 겁니다. 어차피 영상으로 하면 딱 멈춰놓을 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여기 영역. 딴 색으로. 노란색이 좀 잘 띄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럼 핑크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이 영역. 가운데 영역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가운데 영역은 베타가 뭐에 가까워져요? 1.0. 공진 영역이죠. 그죠? 즉 외부에서 가진하는 것과 고유 진동수가 거의 같을 때는 베타가 1이니까 RD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감쇄비분의 1이죠. 우리가 아는 거다. 그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전체 동적인 응답은 RD가 이 감쇄비분의 1이죠? 곱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정적인 응답. RD라는 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정적인 응답에 UST0의 몇 배 증폭하냐입니다. RD는 동적인 응답이. 그러니까 정적인 응답에다가 RD만큼 곱했을 때 동적인 응답. 여기가 동적, 다이나믹. 여기가 스태틱.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감쇄비분의 1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곱하기 정적인 응답은 요거는 P0를 K로 나눈 거였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 감쇄비분의 1에 요 M은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있죠? 오메가 N이 루트 N분의 K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사실 수식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수식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죠. K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렇구나.
그쵸? 이렇게 되고, 그러면 C의 오메가 N의 P 제로가 되죠? 왜냐면 사실상 감세비가 뭐예요? 감세비가 CCR분의 C입니다. 요거를 크리티컬 감세라고 하는데, 감세상수 2M 오메가 N분의 C가 돼요. 그쵸? 요 부분은 요게 사실 요게 여기서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감세비는 어떤 감세가 진동하지 않을 경계 CCR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감세분에 이렇게 되고, 얘는 뭐 2루트 MK분의 C인데 얘를 오메가랑 이런 걸로 바꾸면 2M 오메가 N분의 C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감세비를. 그죠? 감세비의 정의 중 하나는 진동하지 않을 경계, 크리티컬 감세. 얘가 진동하지 않고 한 번에 팍 서버릴 어떤 구조물이, 그거분의 감세상수에 대한 비율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감세비라는 게 정의가 됐었고, 어쨌건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결국 수학적으로. 그쵸? 지금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히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사실 지금 감세비의 정의나 뭐 2루트 MK 요런 거 변환하는 게 사실 조금 헷갈리실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메가 n분의 P 제로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볼 거.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U0죠? U0. 전체 U0 응답이 이렇게 된다고요. 어떨 때? 베타가 1일 때. 즉 요 베타가 1인 거는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구조물에 스스로 혼자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할 때. 그죠? 그랬을 때 요 고유진동수 있고, 이거는 구조물의 M과 K에 대해서 정해지는 거고, 우리가 이거는 외력 특성이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고유진동수는 사실 우리가 베타에 대해서 얘가 빠른지 아닌지 알려면 사실은 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오메가 n부터 먼저 알아야 되긴 합니다. 구조물의 특성을 알아야 이제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빠른지 느린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는 이 구조물의 고유치를 알아야 외부에서 가진했네?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하모닉 모션으로 계속 주기하중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이게 구조물에 비해서 빠르게 오는 거다, 느리게 오는 거다 라는 걸 알아야 지금 하고 있는 베타가 1보다 훨씬 작다, 아니면 비슷하다, 아니면 크다가 정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보강을 하자 이런 게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결국 이 경우에는 뭐예요? 요 C 값을 컨트롤한다고요. 즉. 그쵸? 즉 C를 키우는 겁니다. C를. 사실 C를 키우는 거는 CCR분의 C니까 이게 감세비니까 감세비를 키우면 응답이 줄죠. 즉 이 감세비분의 1이었죠. 즉 C를 감세상수 C를 키우면 감세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응답이 그만큼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감세를 조절하는 건 어떨 때? 공진 외부에서 가진해서 공진 시에는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제어해야 된다고? 진동 제어를 뭐로? 감세로. 그쵸? 감세로 제어해야 됩니다. 문제 없죠, 여기도. 그쵸? 그렇다. 그거는 우리가 이 감세비분의 1에서도 감세비가 커질수록 응답이 증폭되는 게 줄지. 그렇게도 알 수 있었죠? 여기 있는 그래프에도 어때요? 감세비가 증가할수록 응답이 줄죠? 효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여기서 동적 평형 방정식에서 지금 아까 요 앞에 있는 영역에서는 뭘 조절했어요? 써놔야지. K를 키운다. 강성 보강. 어떨 때? 거의 정화중에 가까워서 천천히 가진될 때. 그리고 비슷했어? 공진시 거의
내가 움직이려는 것과 비슷하게 외부에서 가진하고 있다. 공진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럴 때는 감쇄를 보강하는 겁니다. 감쇄비를 키우는 쪽으로 해야 응답이 줄 수 있고. 그럼 마지막이죠. 재밌지 않나요? 아,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사실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 어떨 때? 베타가 클 때. 베타가 1보다 훨씬 클 때. 1을 기준으로. 그죠? 그 말은 오메가 n이 1보다 클 때니까 이럴 땐 뭐예요? 이럴 때는 외부에서 빠르게 가진할 때. 뭐보다? 오메가 n보다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빠르게 가진. 외부에서 빠르게 가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빠르게 가진할 때는 응답이 정적인 응답보다도 막 줄어들고 그렇죠. 막 커질 때는. 그죠? 여기 보면 사실 그렇다고 이게 0은 아니죠. 그쵸? 응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적인 응답도 분명 생기는 거예요. 그쵸? 정적인 응답보다 줄었다고 해서 괜찮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쵸? 정적 응답에 비해서 단지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동적인 응답이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응답이 없으려면 U0가 제로여야 되는 거지. UST에 대해서 이게 0.7이라고 하면 있는 거죠. 여기 얘가 UST가 10이었다. 그러면 U0는 7만큼 있는 겁니다. 혹시 정적인 응답보다 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쵸?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죠? 어쨌건 이 같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도 같다. 그러면 RD. 지금 하고 있는 결국 다 RD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면 1-베타 제곱에 그죠? 여기서 고등학교 때 수학 지식을 잠깐 사용하면 여기서 얘가 어떻게 돼요? 베타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예전에 뭐 리미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수렴 발산 막 이런 거 할 때 결국 여기서 지배하는 항이 누구예요? 여기서 지배하는 항은 요게 지배합니다. 요거의 제곱 있죠. 그쵸? 얘는 사실 뭐랑 같아요? 얘가 쭉쭉 전개하면 결국 베타가 크다 그랬죠. 베타가 크니까 베타가 1에 비해 훨씬 크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그쵸? 최고창이 지배하죠. 저희가 예전에 막 극한 같은 거 배울 때도 그죠? 차수가 가장 높은 게 지배했었죠. 그래서 가장 차수가 높은 것에 대한 앞에 있는 개수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n이 뭐 무한대로 갈 때 뭐 2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뭐 6n 제곱 플러스 3n 뭐 이렇게 있을 때 요 앞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얘는 3으로 수렴한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의 근거가 이 차수가 큰 게 지배하니까. 그죠? 그런 거 했었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결국 베타가 컸을 때 베타 4제곱이 나오는 게 지배할 거다. 그쵸? 이렇게 되면 결국 U0는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제로는 UST의 제로의 베타 제곱분의 1이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K분의 P0 곱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이죠. 베타가 오메가 n분의 오메가니까 역수취해서 제곱되니까 그쵸?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럼 K분의 P0 곱하기 오메가 n이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K죠?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입니다. 그럼 오메가 n의 제곱이니까 n분의 K.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의 1.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뭐만 남아요? m 오메가 제곱분의 p 제로가 되고
여기서 외력, 외부 가진, 그죠? 이거는 uncontrol이라고요. 우리가 uncontrol, 조절할 수 없다고. 외부에서 오는 거, 외부에서 가진하는 거 조절할 수 없다고 했죠. 아예 가진어는 없애지 않는 이상 조절할 수 없습니다. 외력 특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질량이죠. 질량을 키우는 겁니다. 질량을 키워서 동적인 응답을 제어한다. 그쵸? 그죠? 즉, 요 영역, 이 영역은 빨간색, 요 영역은 제 오른쪽 영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질량을 키운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 영역은 질량을 키우고, 공진 영역은 감쇄를 키우고, 천천히 가진하는 정화 중에 가까운 응답에 대해서는 강성을 보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요약하면 결국은 우리는 먼저 첫 걸음이 뭐예요? 첫 단계는 일단 구조물의 오메가 n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외부에서 조화중으로 가진했을 때 뭘 알 수가 있어요? 베타를 알 수가 있고, 왜냐면 베타가 오메가 n을 내 구조물에 고유치 않은 상태에서 오메가 외부에서 가진을 얼만큼 빠르게 하느냐를 안다는 건 베타를 안다는 거고, 그쵸? 그렇게 알았을 때 이 베타가 1보다 크냐 작냐 아니면 1이냐 어느 영역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동을 제어하는 전략이 달라지죠. 그래서 1보다 굉장히 작았다. 즉 여기가 천천히 가진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진동을 제어할 때는 강성을 키워서 보강을 하도록 하고, 공진을 일으킬 정도의 외부에서 가진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감쇄를 보강해서, 그죠? 감쇄비를 키워줘서 보강을 해서 응답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외부에서 빠르게 뭔가 가진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가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질량을 컨트롤하자. 질량을 키워서 보강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응답을 줄이자. 결국은 우리는 뭘 줄였어요? K, C, M. 이 세 개를 우리가 컨트롤해서 결국 동적인 응답 U0를 줄이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쵸? 그게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 진동 제어가 되는 거고, 그쵸? 마지막으로 사실 요 극단 요쪽으로 오는 영역이나 요쪽 영역, 왜냐면 이런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굉장히 빨랐다고요. 굉장히 외부에서 가진하는 게 빨랐는데 이 영역은 결국 다 비슷비슷하죠, 응답들이.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감쇄를 엄청 키웠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죠. 왜냐면 이 감쇄를 키워서 효과가 있는 영역은 요 가운데 여기가 막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감쇄가 키웠을 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응답이 떨어지는 영역일 텐데, 이 RD 곡선을 보면 이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잠깐 지웠던 걸 잠깐 살리면 만난다고요. 이게 서로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요. 서로 응답 간의 차이가. 그쵸? 뭐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감쇄비에 대해서 이 오른쪽 영역이나 이 완전 왼쪽 영역은, 왼쪽은 거의 정화 중에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감쇄비와 상관없이 1로 수렴하고, 이 오른쪽도 거의 한 곳으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다 가지고 감쇄비를 키우는 게, C를 보강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정리를 끝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진동에 대해서 이 구조물이
진동에 대한 응답을 좀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면 외력의 특성이나 구조물의 특성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그 어떤 전략을 세울지 질량을 키울까? 강성을 키우는 게 더 좋나? 아니면 감쇄를 키워야 되나? 이런 것들을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요.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강성보강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감쇄 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정리를 통해 아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 RD 우리가 요 조화 가진의 조화 운동에 대한 정상 상태 한 다음에도 동적 축복해서 RD 가지고 지금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쵸? 간단하지만 이 각각 부분이 이게 진짜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제 공감이 되실 때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재나 이런 걸 보시면서 더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가 아니니까 꼭 더 그런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도 더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혹시나 제가 틀린 게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런 거는 빠르게 인정하고 이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 라고 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생각보다 길었는데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